자, 여러분, 요번 시간에는 45쪽입니다. 이렇게 45쪽. 45쪽.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부에 관한 얘기다. 등기부. 자,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용어는 저기 의에 이렇게 써 있죠?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조직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등기부는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이 편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등기부는 뭐 하는 것이다? 편성하는 것이다. 등기부는 편성하는 것이다. 자, 등기부는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무슨 동, 무슨 리 나오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순서대로 등기부를 이렇게 편성해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종류 나오죠? 종류 나오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등기부는 뭐하고 이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이렇게 토지 등기부하고 무슨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있죠? 건물 등기부하고 몇 종류로 두 종류로 뭐예요? 구분해 본다.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자, 두 종류로 종류가 있다 써 있죠? 그다음에 등기부는 편성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물적 편성이에요. 항상 사람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서울에 살면서 제주도의 토지를 만약에 취득했다 하게 되면 그 토지 등기부는 제주도 관할 등기소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 있죠? 물건을 중심으로 물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물적으로 이렇게 물적으로 모여놓는다. 편성을 한다. 물적 편성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해놨다.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1부동산에 뭘 두겠다는 얘기예요.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두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둔다. 부동산 안에 등기부가 한 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맨 아래 그랬어 있죠? 개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한 개의 기록을 둔다.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쌍가리 1번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 원칙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뭐가 있으면 이 토지 등기부 건물, 일반적인 단독 건물 있죠? 일반적인 단독 건물, 이 단독 건물 하나에 대해서 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니까 1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고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건물 하나에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갑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을구라고 하는 게 있다. 그입니다. 그럼 어디에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자, 땅이다, 토지다, 토지. 그죠? 그럼 이 토지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을구가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하니까 자,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100개 갖고 있으면 등기부도 뭐예요? 소유권자는 갑이고 다 그 100개가 다 뭐예요? 소유권자가 자, 갑구의 갑 이렇게 써 있다. 자, 물론 어떤 나라는 공동용지 뭐냐면 소유권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 100개의 등자 있으면 등기부 표제부에 100개 다 쓰고 소유권자는 갑이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네,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물적 편성이니까 소유권자가 100개가 있으면 등기부도 100개예요. 100개. 자, 그게 1부동산 1등기 용지다. 자, 그러면 거기 그 동그라미 이번에 1부동산 거기 쌍가루 3번 위에 1부동산 1등기 예외 그거 별표합니다. 3번을 별표해 주시고 1번의 이 부동산 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대한 예우로서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자, 그거 주세요. 1동 건물에 속하는 그 전부의 동그라미 치고 전부의 동그라미 치고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등본 뛸 때는 전부 다 떼어주면 안 되니까 해당. 다만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에 관해서는 자, 1동 건물 표제와 해당 구분 건물에 대한 기록을 1등기 해당이라고 나오죠. 해당.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어디 위에 자, 토지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 위에 이렇게 1동 건물이 있다. 1동 건물. 그러면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이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자, 토지 위에 한 동 건물 안에 뭐예요? 안에 몇 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집합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냈다. 이게 집합법이라는 법을. 이 법을 만들어내고 이 1동 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얘기죠. 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구조적으로 건물 구조상
자, 천정하고 사방 벽면이 자,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오는 출입구 있죠? 이용상, 출입구 이용상. 각자 문이 하나씩 있어야 되죠? 이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추면 독립성을 갖추면 자, 이 개개 하나의 건물을 우리가 뭐예요?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구분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구분 건물이다.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냐면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집합법에 의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반드시 구분 건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 그 뭐예요? 그 개인의 뭐예요?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단독 건물을 해놓고 나서 자, 뭐 하면 돼? 임대사업 하면 되고. 아, 돈이 없으면 뭐예요? 쪼개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개를 뭐예요? 개개를 쪼개서 팔 수도 있고 하나로 할 수 있으니까 구조상 이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무조건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항상 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야 된다니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 집합법에서 구분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죠? 이 개개 하나를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뭐야? 아파트를 한 채 판다고 하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한 동 판다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 가니까 아파트 한 동 판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분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 아파트 한 동씩 파는 사람은 재벌인데 재벌. 학원이 뭐야? 뭐로 공부했고 그냥 편안하게 그거 한 동 갖고 그냥 자, 잘 사시면 되지. 응? 자, 한 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을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을 팔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원래는 이 법에 의하면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뭐예요? 왜 예외를 뒀냐 하게 되면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식이는 일부 몰정학관 건축업자들은 자,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으면 어디에 옥상에다가 옥탑 그러니까 집을 하나 더 짓더라는 얘기예요.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거 하나마저 팔아버리면 이걸 산 사람이 나중에 재건축할 때 뭐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구분 건물은 뭐가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를 하나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일동 전체 표제부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각자의 뭐라고 101호, 1025, 그다음에 뭐 2015, 2025 있죠? 각자 전유분 표제부가 만들고 그다음에 갑굴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통째로 뭐예요? 통째로 다 묶어 놓고 자,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이렇게 통째로 만들어 놓고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뭐예요? 전부에 뭘 둔다는 게 이거. 전부에다가 1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정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 1층에 101호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한 4살, 5살, 6살 되면 뭐예요? 장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왜? 그 타고난 에너지가 뭐예요? 자, 모아지 못하니까 분출을 못하니까 막 남자애들 뛰어다녀.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층이나 6층 살면 꼭 밑에 층에 할머니 살아요. 그래서 소리소 시끄럽다고 맨날 올라오셔갖고. 그래서 이렇게 1층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층 사고 싶은 사람은 1층 사죠? 그 1층 사려고 이제 뭐예요? 등기부 보니까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가 구분 건물이 뭐예요? 101호, 1025, 2015, 2025 몇 개 있어요? 이거 4개 있죠? 4개. 근데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개수 세보니까 5개죠? 그럼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옥탑일 수가 있으니까 불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자, 뭐가 나오면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맨 뒤에 뭐가 나오면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잊지 말자 아니에요. 자, 그걸 만약에 이걸 전부란 말을 생각 안 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이 저 말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를 뭐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 등본 쓸 때는 방금 보다시피 이렇게 뭐예요? 전부를 다 치면 이게 1등기 기록이니까 이게 전부가 이 전부가 다 뭐라고? 이 전부가 다 이렇게 뭐예요? 이 전부가 다 1등기 기록이니까 1등기 기록이니까 이거 다 띄워주면 뭐예요? 자, 내가 필요 없는 것도 띄죠? 그래서 등본 뜰 때만 또 예외를 둬서 해당 자기 것만 이렇게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전유분 표제부 갖고 있죠? 요거 해당되는 것만 해당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구분 건물의 기록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자 전유분 표제부 있죠? 그러니까 1등기 기록은 아파트는 표제부가 하나예요. 근데 이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이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무슨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4개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1동 뭐예요? 1동 건물 뭐가 있고 1동 건물 표제부가 있어요. 이 1동 건물 표제를 상단, 하단,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건물 표시하고 아래는 이제 뭐예요? 아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뭐예요? 구분 건물 있죠? 구분 건물 표제부예요. 자, 표제부가 몇 자개라는 얘기예요? 표제부가. 이 표제부가 2개입니다.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2개가 있다. 이게 표제부.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다. 이게 표제부, 갑굴구. 표제부가 2개고, 갑굴구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자, 이 구분 건물은, 자, 표제부는 1동 건물에만 두고, 각 구분 건물에 갑굴구를 구성한다. 이 표제부 빼먹었죠? 그게 시험 문제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는 표제부가 2개다. 이렇게 표제부가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제부가 2개다. 자, 그 다음에 다만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는 별도 등기 능력이 없으면 등기 대상이 안 돼요. 왜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그 복도하고 계단 있죠? 이 복도와 계단은 건물 구조상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구조상 공용부는 등기 대상이 아니지만 이 귀약상 공용 있죠? 이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 하는 것은 귀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이 귀약상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약속을 정해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관리사무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르신들이 만나는 뭐예요? 경로당 있죠? 경로당이 있다니, 경로당. 자, 이 경로당 있어요, 경로당. 이 경로당 이런 것들은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뭐만 두자는 게 이거. 표제만 둔다. 줄쳐놓고 보자는 게 표제부. 갖고 읽고 두면 안 돼요. 표제만 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다시 다만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별도 등기 능력이 없으며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갑굴구를 뭐예요? 주말하게 되므로 표제만 자 존재하게 된다. 주말이라고 하는 건 빨간 줄로 쓰는데 요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약상 공용 부분은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갑구와 을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고. 자, 나중에 뭐예요? 팔아먹게 되면 이제 갑구를 둬갖고 보존 능기를 이제 보존 능기 해야 된다니까. 팔아먹기 귀약을 폐지하면. 그게 이제 자,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여튼 귀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하고 갑구를 둔다. 그러면 항상 뭐만 둔다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만 둔다. 그렇게 봐두자.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내용.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와 표제부 하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구성 표제부 기재 내용 써놓고 거기 40페이지 뭐예요? 그 2번 구분 건물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가 몇 개라 했어요, 이거? 표제부가 2개죠? 표제부가 2개다.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잊지 말고 보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이제 49쪽에 보시면 49쪽에 거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자, 거기 그 4번에 있죠? 4번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거기 1번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거기 문제의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1동 건물 표제부를 상단, 하단 이렇게 2개로 나눠요. 상단, 하단 2개로 나눠갖고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1동 건물 표시를 써요. 자, 1동 건물 뭐라고? 1동 건물 표시는 1동 전체 건물 있죠? 표시를 써요. 그 아래쪽에는 제목이 뭐냐면 이 대지권의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뭐냐 하게 되면 자, 이 아파트도 뭐가 있어요? 자, 이 구분 건물도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 토지 등기가 있는데 이 토지 등기부에 있죠? 이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이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죠? 그러면 자, 어디에 이 표제부에 예컨대 1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그다음에 뭐예요? 대면적이 400제곱미터다. 이 땅 후에 이 땅에 이렇게 연립주택을 줬다. 구분 건물 4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 아파트 84년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일반 단독주택은 이 단독주택을 살려면 이 단독주택 갑구의 1번 소유권자가 누군가 확인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건물등기부의 소유권자가 누군가 확인해야 돼서 이렇게
자, 이 토지 등기도 소유권자가 갑이고 건물도 갑이다는 걸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땅에다 건물 짓고 지상권자가 소유권자가 되니까 서로 다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0세대면 옛날에는 뭐예요? 구분 건물이 아니고 각자 건물이 하는데 자, 건물의 각자 토지 위에 아파트가 3,000세대면 소유권자가 3,000명이죠? 토지는 하나 위에 이 합병해서 한 필지 위에 짓기 때문에 이 토지 등기부 갑구에다가 갑구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건축업자라면 이 밑에는 뭐예요? 자, 예컨대 주식회사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소유권자라면 그 현대건설의 지분의 일부전 등기 그래서 자 3,000명을 쭉 쓴다니까. 그러면 내가 109동에 9층에 901호라고 하는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건물은 각자 3,000개 등기부가 있을게 3,000개가 다 3,000개가 있으니까 소유권 찾기가 상관없는데 왜 그거 찾아가면 되니까. 자, 어디에 9층에 109동에 9층에 901호를 찾아가면 된다는 죠. 근데 토지는 소유권자가 몇 명 있으니까 3,000명이 있으니까 그걸 왜 못 찾아요? 3,000명 어떻게 찾아? 어디에 등기 왜 또 이전 등기되고 이전 등기돼서 섞어지게 돼갖고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토지 등기부에 이 권리 이전에 관한 얘기를 어디로 옮겼어요 지금? 여기 갑구로 옮겼다. 그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 집합법 배우면 일체성의 원리예요. 자, 누구는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뭐하고 분리해서 대지권이라는 말은 자, 건물이 깔고 했으니까 지목이 대지라는 게 대. 예? 땅에 땅 지목이 대지거든, 대지. 거기에 권리를 갖고 있다. 왜? 자, 무슨 권리냐면 이 단독주택은 내 땅이에요, 내 땅.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게 내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사는 사람한테 몇 평 사냐고 물어보면 건평은 신경 안 써요. 왜? 그 땅이 다 내 거니까. 근데 자,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내 땅이 어딘지 몰라요. 다만 자, 면적이 만약에 400이면 4개의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이 면적 400에 400분의 100씩 있죠? 지분을 갖는다, 지분. 그래서 자, 내 땅이 어딘지 모르고 지분만 가지니까 이 지분을, 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이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게 대지권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권과 구분 건물은 분리처분하지 말라고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에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래서 이 토지 등기부에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동 백번지 대400 이 내용이 뭐예요? 어디로? 건물 등기부 요 하단 부분에 다 이 하단 여기 요 1동 건물 왜 1동 큰 건물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 큰 건물 이 하단 부분에 들어간다. 이 하단 부분에 그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건물 등기부 1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말만 건물 등기부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를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자, 이 면적이 만약에 400제곱미터니까 여기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땅을 사용할 권력이 목적이 되는 이 토지 표시가 면적이 400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분 건물 표제부에는 자, 101호의 이 건물의 면적이 면적의 비율에서 땅에 갖는 비율이 400분의 100이겠죠? 왜? 똑같이 나눠갖고 있으니까. 이 400분의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표시?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 있죠? 대지권 면적이 얼마라고? 비율이 400분의 100을 갖고 있다는 이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답이 이 대지권 표시 등기는 전유 부분 건물 건물 표시니까 전유 부분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비율이니까 이 구분 건물 전유 부분 표제부 해야지 1동 건물 표제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49페이지 4번을 다시 한번 보면 구분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라고 그 전유 부분 대지권 표시는 있죠? 대지권 표시 무슨 등기는 이 대지권 표시는 구분 건물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해야지 1동 건물 표제부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해만 하자 이제. 자, 그다음에 폐쇄 등기면 안 나와요. 고민할 거 없고 넘기세요. 자, 토지를 합병했다든가 멸실됐다든가 등기부는 자, 없애면 안 되니까 자, 효력을 폐쇄했다는 게 효력을 폐쇄해서 영구히 보존한다는 게. 그 다음에 거기 50페이지 장부의 보존관리, 장부를 보존한다, 영구 보존하는 게 있고 있어. 5년 보존하는 것만 보세요. 시험 문제 것도 자주 안 나오니까.
5년 보존하는 건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기타 부속 서류는 촉탁서, 허가서, 위임장 있죠. 이런 게 기타 부속 서류예요. 자, 그다음에 동의서 있죠.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촉탁서, 위임장, 신청 정보, 신청서나 신청 정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5년이다. 참고로 보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장부에 관리도 안 나오고 여기 등기 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있죠. 발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 발급서 이렇게 발급에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기부는 장부의 공개에 있어서 이렇게 장부의 공개에 있어서 만약에 뭐예요? 이 등기부 있죠? 그럼 이 등기부는 자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등기부는 뭐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그다음에 자 이 등기부에 대한 뭐예요? 증명서 증명사항 있죠? 전부 증명사항, 일부 증명사항, 증명서 교부 있죠? 증명서 교부. 이 증명서 뭐가 가능해 이거? 증명서 교부 청구 이게 가능하다니. 누구든지. 자 그다음에 다만 뭐예요? 누가 이 증명서 교부하고 열람 있죠? 모두 가능해 이거. 열람도 가능. 교부와 열람이 가능하다. 이게 열람도 가능하다. 근데 등기부면 기타 부속 서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기타 부속 서류가 있어요. 아까 기타 부속 서류는 뭐가 기타 부속 서류였어요? 자, 당연히 동의서, 참여조서, 그죠? 촉탁서 이런 게 기타 부속 서류예요. 일단 기타 부속 서류는 뭐는 안 돼요, 이거. 이 기타 부속 서류는 뭐가 안 된다고? 증명서 교부가 안 돼요. 뭐가 안 된다?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증명서 교부 청구가 안 된다는 점. 네. 누구든지 증명서 교부 청구가 안 되고 뭐만 가능한데 열람만 가능해요. 뭐만 가능하다? 열람만 가능하다. 열람. 이 열람만 가능한데 절대 뭐예요?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이해 관계인만이 볼 수 있다라고 보자는 게 이해 관계인만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 이 기타 부속서류는 교부는 아예 안 되고 자 이해관계만 누구든지란 말이 앞에 있으면 누구든지 기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왜 만약에 미성년자고 법예행위 했으면 법정 대리 동의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소송한다면 관련 소송 관련자들만 이해관계만 봐야지 아무나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거기 등기 기록에 열람 써 있죠? 자, 주시세요.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기록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B번에 뭐예요? 등기 기록에 부속서류 열람할 때는 이해관계 있는 경우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써 있죠?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만 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증명서 발급글에서 수수료 납부 가능한데 거기 53페이지 위에 있죠? 자, 다만 줄만 쳐놓으세요.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에 함께 신청한 뜻이 있는 동그라미 있는. 그것도 하나 떼어달라고, 같이 떼어달라고 뭐예요. 신청해야지만 떼어주지. 무조건 떼어주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적에서는 내가 대장 등본을 떼려면 아파트 살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아파트 산다 하면 분명히 뭐라고. 자, 토지대장 등본 뜰 때 거기 대주권 등록부라는 게 뭐하고 나와 이거. 같이 떼어서 나와요. 내가 신청 안 해도 떼어나와요. 근데 자 등기법에서 자 이 넓은 의미의 등기부 신탁원부라든가 매매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자 떼어달라고 해야지만 떼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괄 1번이 우리는 안 났어요. 법무사 문제는 안 돼. 전부증명서가 2개고 일부증명서가 3개다라고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전부증명서 몇 개? 2개. 일부증명서 몇 개? 3개다.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54페이지 그 인터넷 문제가 있는데 거기 2번에 그랬었죠. 누구든지 뭐예요.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자, 이 부속서류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가 없어요. 등기관의 면전에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틀린 건 뭐예요. 누구든지가 아니야. 누구든지란 말이 들어가면 등기부와
이해관계 있는 부분의 부속서류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부속서류는 누구만이 보는 거니까 이해관계만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57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파트 전산 처리된 등기부 나오죠. 그래서 그 일동 전체 건물의 표시는 위에는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 쓰고 아랫부분에 못 썼어요. 이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썼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58쪽에 전유분 표제부에 이제 자, 접수 건물번호 건물 내역 보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82.38이니까 자, 지금 뭐예요? 우리가 공급면적을 취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32평 있죠? 30평대. 응? 그 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대주권의 표시죠? 그러니까 자, 일동 전체 자, 앞에 뭐예요? 다시 57페이지. 일동 전체 표제부에 일동 건물이 깔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은 2200제곱미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큰 건물이 큰 건물이 깔고 앉는 이 토지는 이 면적이 얼마라고 이거 당연히 뭐예요? 자, 22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자, 넘겨보시면 자, 전유분 표제부가 2층에 201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한 뭐예요? 땅에 대한 면적이 거기 1978 뭐예요? 한 2000 그거분에 45.6 있죠? 그게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표시다 이게요. 대지권의 비율이다. 그래서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표제부 몇 개라고? 2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갑굴구가 있다. 그렇게 보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 하게 되면, 여러분, 자, 62쪽, 63쪽 얘기입니다. 뭐라고? 등기절차 총론 나오죠? 그래서 이 등기절차 총론은 우리가 총론은 몇 가지로? 5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일반 원칙은,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그게 일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총론은 크게 몇 가지로 이렇게 5가지 등기절차 총론은 자, 총론은 5가지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있고 일반 원칙이 있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가느냐. 이게 바로 뭐라고? 신청 적격에 관한 얘기다. 네, 적격에 관한 얘기예요. 세 번째 신청인입니다. 항상 등기는 누구하고 의무자 또는 뭐예요? 권리자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신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플러스 뭐가 필요해 이거?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이 필요해요. 그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이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첨부정보라고 돼요. 각종 등기에 필요한 뭐예요? 서류를 제출해라. 각종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라. 첨부서면. 그 이거 예컨대 만약 이걸 이제 자 받으면 접수 받죠? 그러면 접수 받으면 각하 사이가 있으면 등기를 각하하고 서류가 완료됐으면 실행을 한다 그래요. 이 실행이라는 말은 등기가 완료됐다는 점.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어디로? 이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고 아니면 등기관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요. 이 등기 완료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일반 원칙에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신청 촉탁에 하지 않는 뭐예요? 직권명령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법률의 특별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은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엔 매매는 뭐예요? 잔금 지급부터 60일. 자, 증여는 뭐예요? 자, 계약 효력이 발생부터 60일 있죠? 그런 의무 기간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60일의 의무 기간이 있다. 60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당사자 신청주의란 말이 나오죠? 넘기세요. 그 다음에 예외가 이제 관공서, 그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관공서 촉탁이 원칙이에요. 왜? 국가기관은 자, 공권력의 주체일 때는 촉탁에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그죠? 촉탁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65페이지 그 신청주의 파생원칙 그래서 공동신청이고 출석. 그죠? 일단 전자신청하고 출석이 있는데 그건 지금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신청주의 예외가 등기관이 뭐가 있고 직권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뭐라고? 법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에 뭐가 있다고? 명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은 자,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과 뭐예요? 신청과 관공서 뭐라고? 촉탁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등기관에 뭐가 있고 등기관에 직권이 있고 법원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에 명령이 있다. 법원의 명령. 단 우리가 뭐예요? 단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자 규정되어 있기를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건 예외는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 1개월의 의무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그다음에 자 명의자의 표시 그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뭐예요? 자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60일의 의무가 주어지죠. 의무가 주어지는 건 예외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당사자 신청과 촉탁 즉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죠. 대표제를 이의신청할 때 자 뭐예요? 그 법원은 뭐예요? 자 뭐 할 때 명령은 뭐예요? 가등기를 명한다든가 이의부기를 명한다 이렇게 가등기를 명한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런 뭐예요? 그런 자, 법원의 명령 제도가 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는 이제 자 조금 쉬었다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적격이 중요하니까 적격을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